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6th of February, Friday 2021.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Access Bio. 자, Access Bio. 여기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요거를 조금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젠만큼 속상한 회사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해는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시젠만큼 그렇게 실적이 있는 줄은 아닙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큰 주식임에 틀림이 없는데, 너무 가파르게 한 번에 올랐다가 쭉 떨어졌는데, 야, 이게 가파르게 오르는 게 뭐 이제 이렇게 가파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건 세력이 붙었다고 볼 수 없는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또 세력이 한 번 또 장난을 치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엄청난 호재가 와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주가가 못 오르고 있거든요. 이 세력들이 또 못 오르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재가 나도 계속 누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또 그렇게 반등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 어찌됐든 회사 분석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법을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세스 바이오는 체외 진단 기술을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HIV 진단용 스트랩 등의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그래서 변종 말라리아까지 11가지 종류를 하고, 말라리아 RDT 시장의 점유율이 세계 시장의 한 35% 된다는 거고요. 최영호 대표님이고, 이분이 이제 설립자고 처음에요. 2002년 9월 27일 날 설립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20년 거의 됐네요. 20년 조금 안 됐죠. 2013년 15일 이건 잘못했나? 하여튼 2013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후에 상장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2019년 8월 달에 우리들 병원이 27.8%인가 해서 최대 지주가 돼서 이제 뭐 인수를 했다고 나오는데, 최영호 대표님이 계속 대표님으로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영호 대표님도 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들 제약이 그 최대 주주가 됐다 현재는, 그런 얘기고, 지금 호재가 뭐냐면, 지금 파이낸셜 피겨를 보면 2018년에 402억 매출이 2019년에 431억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라리아 지금 RDT 갖고는 수익은 내지는 못해요. 현재 2018년에 마이너스 44억, 2019년에는 마이너스 80억. 그래서 2018년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89,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마이너스 18.67이고, 부채 비율은 뭐 그래도 18년에 118.45, 2019년에 149.93이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2020년 파이낸셜 피겨는 나오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2020년에는 뭐 마이너스는 안 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진단시약을 이제 개발을 해서 웬만큼 팔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게 RDT 방식이라고 Rapid Diagnostic Test, 좀 빨리 테스트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거는 안 하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RDT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인트리보하고 777억 5,600만 원어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전체 1년 매출이 411억인데 이게 올해 10월 1일까지 전부 납품하는 거니까 올해 771억이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라리아 기존의 매출 또 다른 데 파는 거 하고 그러면 2021년에는 흑자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보면, 물론 시젠처럼 무슨 1조 단위 그런 식으로는 뭐 매출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2021년에는 확실한 실적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이거는 실적이 바탕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이제 이런 그
코로나 19 진단 키트 말고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라리아 RDT가 어느 정도 400억 대의 매출이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출 나는 기본이 있다.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코로나 19, 그러니까 그전 매출이 전혀 없다가 코로나 19 진단 키트로만 한 그런 회사들하고는 다르죠.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좋은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포분인 거죠. 이분이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2002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에도 뭐 상당히 인맥이 좋으셨는지 아니면 인맥이 좋은 사람을 영입했는지 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은 게 2002년 5월 달에 뉴저지에서 첨단 생명과학 회사로 아주 그러니까 유망한 회사다 하고 그렇게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2002년 12월 달에 미국 국방성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인맥이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찌찌 가무시병 진단 시약을 기술 같이 개발하는 거를 미국 국방성하고 했고, 그다음에 2003년 6월 달에 임신하고 배란기 진단 시약을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2003년 6월 달에 국방부의 dengu열 진단 시약을 또 기술 개발하기로 이제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본적인 기술력이 되게 탄탄한 회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망한 회사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771억 5,600만 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확 튀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6,250원 선인데 최고 하루 만에 62,900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몇천 원 하다는 게 하루 62,900원까지 갔으니까 몇 배가 뛴 겁니까? 그랬다가 35,000원 했다가 지금 16,250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주는 분명히 작전 세력이 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손대는 거를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자금이 많은 분만 투자 드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하는데, 일반 투자자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6,000원 밑으로는 잘 떨어질 것 같지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771억 실적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13,000원, 4,000원 정도 선에서는 지켜내지 14,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진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000,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14,000원으로 떨어져도 뭐 얼마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뭐 4만, 5만 원 확 튀었을 때 하루 만에 또 튀었다가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딱 파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전업 투자자 같이 맨날 같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근데 어찌됐든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장기 투자로, 장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중기 투자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중기는 한 3년, 5년 보는 거거든요. 3년, 5년 보면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성장 가능성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 정도 선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래도 좀 몇 년은 보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리를 하자면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실적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데, 작전 세력이 너무 뛰어든 거라 그만큼 그런 리스크는 있다. 그러면서 중기 투자를 본다면 괜찮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 이슈 중에서 81일 늦은 첩정청 앞으로 일주가 중요하다. 이제 코로나 백신에 관한 얘기인데, 요 언제 중요한 이슈니까 요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일 오전 9시 전국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는 일제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요양원 213곳 5,266명의 환자 종사자가 대상이다. 요양병원 292곳도 접종에 나선다. 그런 얘기인데 오명돈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11월 국민의 70% 집단면역 형성을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이자 그간 코로나19에 뺏긴 일상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렇죠. 뭐 역사적인 날은 역사적인 날이죠. 국내 26일 접종은 지난해 12월 8일 영국 90세 할머니의 세계 첫 접종에 비하면 81일이 늦은 거고 102번째로 접종 개시 국가로 매우 늦은 편이다. 근데 우리나라 코로나가 다른 나라도 훨씬 덜 심각했기 때문에 뭐 좀 늦어도 그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닌 것 같은데 신문에서는 굉장히 이걸 비꼬아서 그런 애들 그런 내용을 안 싣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면 102번째 접종 개시하니까 야 우리나라 굉장히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멘트를 작성했네요. 참 이 기자 복지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참 요거 못됐습니다. 요거. 그리고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8만 5천 명,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이 접종하며 3월 중 완료한다.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도 멀다. 멀기는 멀죠. 그래서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의 일주일 접종률이 매우 중요하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를 위한 접종이라고 생각하고 빠짐없어야 한다. 근데 나를 위하기도 한 거고 우리 사회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좀 그거는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위하기도 하는 거죠. 정부 조사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대상자의 94에서 96%가 접종에 동의했다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그럼 무슨 근거로 불신이 여전하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접종에 동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의사처럼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글쎄요.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효능이 표본이 작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안전성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사람들이 안전성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건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이겠죠. 예. 어찌됐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어찌됐든 엑세스 바이오 성장 가능성과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